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관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성경훈 센터장을 모시고 개관 의미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일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온라인 개관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에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 성경우입니다. 지난 1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저희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정식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슬로건은 충북의 미디어를 입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은 최소화했고 필수 인력으로 온라인으로 충북 도민 300여 분이 참여를 해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의 바란다라든지 이런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느낀 거는 역시 그 미디어에 굉장히 지역분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만큼 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개관의 의미를 한번 보면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충북에서는 전국에서 9번째로 이제 개관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미디어 센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21세기형 광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린 과거에 이 광장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했고 그게 또 퍼져 나갔죠. 예, 예.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그 미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공공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우리 곁에 있어야 할 필수 공공시설 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그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 교육 지수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 타인과 공유하는 그 사회적 역량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여기에서 32개국 중 31위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마치 미디어를 잘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미디어를 잘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이걸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누가 소통하고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이걸 확산하는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런 역량들을 저희가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꼭 공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꼭 있어야 할 존재예요. 이제 삶의 일부가 돼버린 자연스럽게. 그래서 필수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역할은 그 미디어 교육 영역하고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 참여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네.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당초 뭐 3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일정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개관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네네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다사다난했던 네. 저희 센터로서는 그렇죠. 한 해였습니다. 그 원래 저희가 사실은 7월부터 그 임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임시 운영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다양한 지역민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 교육 수요가 있는지 지역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저희로서는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아요. 하지만 저희가 또 얻는 것이 또 있었더라면 네. 지역에서 그 지역분들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디어의 소중함 미디어의 역량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상황들이 전환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그다음 시민사회 현장에서 미디어의 활용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 온라인 콘텐츠에 필요한 교육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학교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작 지원을 해서 이걸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거는
역시 그 비대면 사회가 너무 빨리 오면서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 네. 반면에 또 미디어에 대한 어떤 역량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충북의 미디어 환경, 네네. 물론 이제 뭐 네. 잘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지요? 그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세 가지 관점이에요. 예, 예. 첫 번째 하나는 그 시청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생적인 공동체 미디어가 활동하고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디어 역기능이죠. 그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누구나 방송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시대인데, 여기 이제 방송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해야 될지에서 아직은 그 환경이 아직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의 또 그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힘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동체 미디어입니다. 마을 미디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충북 지역에 와서 보니까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굉장히 활동적인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잡지 형태도 있고 마을 신문도 있고 또 마을 공동체 라디오도 일부 또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좀 매체가 다양화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미디어나 마을 신문을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활동가분들이 사실 이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도 또 확장하고 싶다. 네. 팟캐스트 쪽으로 확대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어 그 역기능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나 어떤 가짜뉴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 미디어는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요. 예, 잘 쓰면 정말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거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네, 결과를 초래하는 이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판적 읽기 교육이나 어떤 팩트체크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미디어를 바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해야 할 일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어떤 플랫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진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역기능에 대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지역사회에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미 센터를 이용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겠는데요. 네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네. 또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요, 저희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크게 방송 제작 시설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송 제작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방송 제작 시설은 이런 TV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라디오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장비 대여실이 있고요. 이런 TV 제작 스튜디오는 팀원들이 마음껏 오셔서 이런 토론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고 이런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제작실도 시민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스스로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장비 대여실은 정말 거의 한 1000여 종의 캠코더, 드론, 그다음에 편집 장비, 조명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예용 교육이 이제 2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만 받으시면 이렇게 영지적 목적이 아니거나 뭐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니더라면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지역
지역분들이 미디어로 뭘 하신다라면 이제 더없이 좀 좋은 공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은 저희가 커뮤니티 존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오셔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책도 읽으시고 뭐 이렇게 노트북도 이렇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은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하나는 미디어 교육 쪽, 하나는 시청자 방송 제작 지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미디어 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미디어 교육은 또 다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회 미디어 교육하고 학교 미디어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 미디어 교육은 이제 매체별로, 계층별로, 그다음에 수준별로 저희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집 교육, 촬영 교육, 그다음에 미디어 읽기 교육, 그다음에 어르신들 뭐 이렇게 자서전 만들어 보시는 이런 교육들이 그 연중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스마트폰 활용 교육, 특히 어르신들 요즘 굉장히 수요가 많은 교육 그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판적 읽기 교육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사회 미디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앵커분처럼 직접 애들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체험해보는 앵커 체험도 하고 여기 카메라맨처럼 카메라도 잡아보고 기상캐스터가 돼서 기상캐스터도 해보는 이런 TV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또 라디오도 똑같이 체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교육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공교육 시스템하고 같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유학년제 찾아가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같이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게 학교 영역에서는 매개자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분들, 교원 직무연수라든지 또 학부모들, 요즘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미디어에 대해서 아셔야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개자 교육을 저희가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제 공동체와 이제 같이 함께하는 마을 미디어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회 미디어 교육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교육이 있어요. 예, 그거는 시청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기획, 촬영, 마무리까지 직접 다 해보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콘텐츠는 이제 지역 방송국을 통해서 또 송출이 되고 또 그런 것들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다시 또 작지만 또 지역사회에 또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선순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방송국의 역할을 좀 대신하는 그런 일면도 있겠네요. 네네. 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동참, 적극적인 참여도가 중요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그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가 너무나도 중요한 저희 사업 파트너입니다. 말 그대로 파트너거든요. 파트너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주고 계시는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또 마을 미디어에 그 종사하시는 활동가분들, 네, 그리고 또 방송 또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의 또 중요한 파트너고요. 또 학계에 계시는 또 선생님들, 네, 중요한 저희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분들과 좀 더 얘기를 나눠서 정말 이 지역사회 어떤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 미디어 분야의 경우는 이제 일부 시민들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냐라는 지금 오해나 걱정 속에 참여율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다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제 필요할 것이고 맞습니다. 또 우리 지역 방송사와의 코업도 중요할 것인데 혹시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제 이제는 전문가만 이렇게 미디어를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특히 그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바로 즉석에서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만드냐예요.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자극적인 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컨텐츠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지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또 이게 어떤 기여를 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런 또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요즘은 저희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하면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네. 80대 어르신들부터 유아부터 이렇게 와서 직접 다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정말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손주분들 자서전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분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정말 그런 데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건 말 그대로 생활 미디어 교육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요즘은 특정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1급 시각장애인도 그렇죠. 콘텐츠를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세상과 소통한 그런 시대를 저희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어떤 소통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네. 자, 개관식 때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미디어 접근에 대한 권리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여기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소외계층이라 한다면 시각장애인분들, 그다음 청각장애인분들, 어르신분들 이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미디어에 접근에 대한 소외계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네,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분들은 이 화면 해설 방송이 있어야 TV를 시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콘텐츠를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온라인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해서 시범적이지만 좀 더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분들은 폐쇄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폐쇄 자막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폐쇄 자막을 칠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영역을 배리어 프리 영역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영화 영역에서도 화면 해설 영화나 그런 자막을 넣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컨텐츠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예. 그 어르신들이 이제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게 느리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진행이.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우리 장애우분들을 위한 이제 수화 방송을 좀 네네네. 토론회 때나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패널들이 두 분, 세 분일 때 저희들이 한 분이 나와서 네네. 수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럴 때 보면 세 분이 얘기할 때는 한 분이 수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네네. 아니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네네. 그랬더니 그냥 전체적인 얘기를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장애인분들은 맞습니다. 정확한 전달, 네네.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얘기를 못 들으니까 네네네. 그게 저도 일반 시민들도 저런 수화를 직접 배워서 네. 그 장애우들한테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 예. 이제 그게 다중수어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자별로 예, 예. 수어 하실 수 있는 분들 붙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예, 그걸 예. 다중수어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너무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네, 예. 네, 그분들 일반 시청자분들의 어떤 수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진짜 혹시 HCN에서 네네네. 그걸 기회를 주신다라면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저희들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네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네네네네. 같이 코워크하고 네네네. 예, 같이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네네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아유, 예, 네. 반기는 추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위한 또 이제 찾아가는 교육과 콘텐츠 제작 네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특히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아시겠지만 이 무분별한 어떤 미디어 네네네. 사실 저희들이 봐도 너무 자극적이고
좀 불편한 미디어들이 너무 정말 많은데 네. 이런 미디어를 절제하고 좀 공정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또 네.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네네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교육도 중요한데 네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의 영역에서 중요한 파트는 이제 이쪽 교육청이에요. 네. 네, 교육청 분들하고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지 학교와 그래서 결합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유학년제나 아니면 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어떤 학교 안에서의 공교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미디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교육 형태도 있고 비판적 읽기 교육도 있고 팩트 체커 교육도 있고 뭐 라디오 제작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작 교육을 하면서도 미디어를 바로 볼 수 있는 리터러시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어 보면서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왜곡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비판적 읽기 교육 그 교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교재를 가지고 전문 강사분이 들어가셔서 학교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왜 바로 봐야 되는지, 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가 허위 조작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이게 왜 허위 조작 정보인지, 네. 예,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할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할 계획이고,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학부모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가정 환경 안에서의 학부모분들이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역량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 그 학부모 커뮤니티, 이쪽 지역사회, 그쪽 같이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자,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미디어를 통한 가치 있는 일을 강조하셨어요. 네. 자,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이제 미디어의 이제 가치라 한다라면,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1인 미디어 하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뭐 먹방, 이제 이제 뷰티, 이렇게 굉장히 네.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이제 하지만 1인 미디어도 굉장히 공공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1인 미디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무료로 이렇게 1인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또 저기 학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학교 안에서의 어떤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들 학부모 스스로 그런 걸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 1인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주는 무료로 어떤 이런 그 봉사를 한다랄지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례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공론의 장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린 말씀인데 저는 어떤 통로를 어찌됐든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청자분들 만든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많은 곳에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미디어 가치이기도 한데요.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 할수록 어떤 작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는 역시 공기와 같은 존재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로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도 물론 이제 뉴스 보도를 하지만 네. 저희도 이제 기자로서의 팩트를 통한 정확한 보도 또 균형적인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뭐 유튜브서부터 뭐 1인 미디어 많이 다채롭다 보니까 편향적이고 너무 자극적인 이런 또 그리고 한마디로 그 정확성이 좀 부족한 결여된 이런 어떤 가짜 뉴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배포가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 언론에 대한 이 전체적인 기능까지도 또 야 언론을 믿을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뉴스를 진행하고 같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팩트 체커 관련해서는 예, 예. 첫 번째로 거기에 이제 좋은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게 네네. 좋은 강사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특히 팩트 체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그렇죠. 어떤 강사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필요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교재는 지금 저희 이제 센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하고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 차원에서 어떤 다양한 교재가 만들어져 네.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강사 영역인데요. 이제 강사 영역은 저희가 이게 강사가 단시간에 길러진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많은 훈련과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좋은 강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 한 분, 두 분 저희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좀 더 강사 역량을 더 키우는데 저희가 집중할 예정이고, 지금 역시 그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 시청자들 어떤 전반에 거쳐서 이런 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미디어를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교육들을 저희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한 3배 정도. 네. 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아무쪼록 우리 충북 미디어 센터장으로서 많은 계획과 또 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정말 주인이 이 지역 분들입니다. 지역 시청자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그 저희 센터에 어떤 시설들,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됐어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다양한 저희 센터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모이는 어떤 그런 허브 공간으로서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디어 역량을 갖춘 다양한 청년들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 학교, 그 다음에 기관 단체들과도 저희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방송국도 저희 중요한 사업 파트너고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그런 미디어 정책이 현장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센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활기찬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센터 직원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전하고 그 공익적인 미디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 능력 증진에 우리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성경훈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